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인터뷰 요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먼저 간단히 프로필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6년차 개발자고요. 네. 주로 이제 백엔드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이베이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네. 이커머스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했는지. 처음에는 서울에 있는 스타트업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네. 스타트업인데 이제 SI성 프로젝트 이거를 위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공장을 자동화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담당을 했었고요. 언어를 .NET이랑 C샵이라는 언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오, 좀 특이하시네요. 되게. 네, 자바는 안 써보신 거예요? 사실 그 취업할 당시에는 크게 그 스택에 대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라서 가니까 이거 쓴다고 하길래 배워보자 이런 마인드로 가서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백엔드, 프론트 구분 없이 그냥 혼자 프로덕트를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설계도 하고 설계도 하셨어요? 네, 설계도 하고 프론트 만들고 백엔드 만들고 DB 만들고 펌웨어도 만들고 능력자시네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알아면 해야죠. 원래 좀 위에서 이렇게 설계하고 네. 신입들은 개발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물론 가이드 주셨습니다. 제가 사수분도 계셨어가지고 도움은 계속 받았고요. 네. 근데 되게 낮은 포지션에서 그런 네. 경험하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때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네, 요즘은 그런 경험하기 힘들잖아요, 돈 주고도. 맞아요. 그래서 괜찮은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회사가 스타트업이었고 네. 두 번째 회사가 게임 업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커머스신데 네. 이제 각각의 그런 분위기나 특징 같은 게 좀 있을지. 스타트업은 말 그대로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그거를 정립한 사람이 추구하는 걸 되게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서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하는 곳은 이런도 많이 가야 되고 전형적인 그냥 약간 직장인의 느낌이 되게 강했었어가지고 그 요즘 말하는 스타트업만의 느낌, 뭐 그런 네, 분위기 드라마에 이런 걸 나오는 느끼- 스타트업 그런 느낌과는 거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일하시던 동료분들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 기준 오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배울 게 많아서. 그럼 이제 게임 업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뭐 회사나 이런 도메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스타트업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게임 쪽 회사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리고 대기업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그리고 외국계 기업 문화가 궁금하다. 이 네 개가 제 목표였었어서 그래서 이제 판교에 제가 가고 싶었던 게임 회사 세 곳을 딱 지원을. 근데 저는 게임 클라이언트 개발은 아니었고 그 게임 클라이언트랑 서버 외에 제가 담당한 거는 이제 저희가 서비스하는 게임의 운영 툴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직하신 게 지금 현 회사 네, 맞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네네. 아 근데 엄청 잘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기업이랑 외국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네. 그쵸?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네, 지금 딱 3개월 됐습니다. 아, 수습 그래요? 막 끝난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되셨구나. 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이직 축하 한번 해야죠. 그런 곳에는 개발자분이 몇 명 정도 계시나요? 한 전체 인원의 한 40% 정도 개발자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도 있나요? 외국인 분들은 많이 안 계십니다. 아, 한국 지사였어서 많이 안 그러게요. 계십니다. 이게 외국계 가면은 막 외국인이랑 일하고 이런 걸 상상하는데 맞죠, 가보면은 그냥 한국에 있는 맞죠. 네, 맞죠. 이름은 지사라서. 그래도 궁금한 게 외국계 문화 이런 거는 따라가는지 궁금해요. 네. 이게 전 회사랑 또 문화가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알아서 해야 되는 게 되게 크고요. 제가 경력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건데 사실 어렵잖아요. 권한 신청하고 이런 업무 외적인 것들 그런 게 되게 직접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처음에 이제 정신 안 차리면 조금 힘들 수 있고 한국 지사긴 하지만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본사랑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본사랑 직접 소통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면접 볼 때 영어 필요 없다고 했는데 필요하다고. 다음은 이제 요즘 개발자 트렌드. 주변에 그래도 다양한 분야 계신 분들 보면 제가 최근에 느낀 트렌드는 그 메타버스 핫해지면서 그 게임 쪽 클라이언트 분들 유니티나 뭐 코커스나 언리얼 이런 게임 엔진 다루시던 분들이 그 메타버스 응용하는 그냥 기본 IT 회사들 예를 들면 뭐 요즘 유명한 직방도 있고 그런 쪽 사업 확장하는 곳으로 많이 스카웃
해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가상환경 이런 집 볼 수 있는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래서 폰으로 다 이제 볼 수 네, 있고.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온라인 사무실 환경 구성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 다 들은 적 있어요. 직방뿐만 아니라 요즘 워낙 핫한 키워드니까 팀을 꾸려서 하고 이제 인력 이동이 뒤에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트렌드는 그거. 메타버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이직 말씀하셨는데 이제 직장인의 꿈은 사표를 마음에 품고 이직을 항상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하시는 곳으로 이직을 하셨으니까 네. 이직 준비 과정이나 그런 팁 그런 거 좀 말씀해주세요. 팁. 조금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요. 뭐 당연히 이직을 하려면 그 회사 프로세스를 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일단 제가 이직 준비를 전 회사 다니면서 한 1년 정도를 작년에 거의 했었고요. 미리 준비를 해서 다니면서. 네, 1년 정도 했었고 상반기, 하반기에 한 20군데 정도 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딱 정석적인 케이스 서류 내고 코딩 테스트 통과하고 면접 2번 그러면은 이쪽을 딱 목표하고 가신 건 아니고 여러 군데 이제 네, 준비를 하다가 네, 준비를 했었고 나중에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러시구나.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과정들 네. 포트폴리오 만드셨어요? 네, 일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항상 보통 제일 먼저 하는 게 블라인드 채용 아니고 제가 서류를 먼저 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제 포트폴리오를 열어봤는데 약간 가관이더라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지인 중에 이제 개발자 취업 좀 도움 주고 이런 걸 하는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만들어서 공유하는 이력서 템플릿이 있거든요. 괜찮다 해가지고 구글 닥스에 이제 워드 파일로 포맷이 있어요. 그거는 유료로 공개되는 거예요? 아니요, 무료로 공유. 그럼 저도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공유 드리겠습니다. 공개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고 싶은 회사를 리스트업을 이렇게 쭉 하실 거잖아요. 근데 진짜 가고 싶은 회사는 조금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절차 같은 게 내 맘대로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직을 마음 먹었는데 또 가고 싶었던 곳 공고가 하필 보여서 공명이다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코딩 테스트 준비도 조금 안 돼 있었고 오랜만이라 그러다 보니까 코트에서 떨어졌었어요. 맨 처음에 제가 회사별로 다르겠지만 재지원 시 이런 케이스가 붙는 게 많잖아요. 재지원까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알아보시고 진짜 가고 싶은 회사는 이제 사실 뭐 연습 삼으라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경험 쌓이면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뒤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서류 지원 시의 팁이고요. 좋은 팁이다. 네, 그리고 코딩 테스트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풀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꾸준히 하기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 같이 이직 준비 생각했던 주변 지인들이랑 그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카톡방에서. 그래서 일주일에 플랫폼 정해놓고 몇 개 이상 풀어서 인증하기 아니면 벌금 내고.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셨어요? 저는 프로그래머스 썼는데 요즘 기업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웹페이지가 익숙하면 좀 더 낫잖아요. 맞아요. 저도 구름 경험 해본 적 있어요. 팁이라면 팁은 약간 처음에 이제 문제를 풀다가 레벨 1이나 낮은 레벨을 계속 꾸준히 풀면서 수능 공부할 때처럼 약간 양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나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코딩 테스트 가면 2, 2, 3 이렇게 나온다 치면 사실 2, 2는 다 풀거든요. 3을 풀었냐? 풀면 어떻게 풀었냐 해서 그런 점수를 매기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양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 3조화 중에 3까지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3까지라기보다 제 지금 개인적인 그 실력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 실력이랑 비슷한 거 풀고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 챌린지하는 것도 같이 섞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력이야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계속 멈추면서 하지 말고. 네, 뭔가 다음 레벨은 계속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좀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거기서 안 늘잖아요. 저도 그랬었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뭔가 푼 건 많은데 실력은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양치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코딩 테스트에서의 팁이라면 팁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들은 바로는 네. 그렇게 생각보다 완전 난이도가 높게 나오진 않으니 한 미디움? 중 정도까지는 문제없이 풀도록 하면 좋다. 혹시 막 실제 그 테스트에서 그 이상의 막 어려운 문제도 경험을 해보신 건지? 아니요. 사실 대졸 공채 코딩 테스트가 경력직보다 보통은 같거나 더 어렵거든요. 왜냐면 경력이 없으니까 볼 게 그만큼 적어서 더 볼 수밖에 없고 경력직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코딩 테스트는 아직 못 본 것 같고요. 상이나 최상 이런 정도 굳이 풀 필요는 없고 근데 본인이 풀 수 있다면 뭐 그건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코딩 테스트 끝나고 또
과정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면접이 남았는데 주변에서 이제 저 면접 본 거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경력직인데도 CS 많이 물어보나요? 아니면 기존에 경험했던 거 위주로 물어보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답변부터 드리면 완전 회바회고요. 같은 회사에서도 그 팀에서의 팀 리더가 그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쵸. 진짜 CS 하나도 안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완전 그냥 대졸 그 면접처럼 되게 기본적인 것들 저 오히려 그게 더 어렵게 느꼈다. 네,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경력이라고 뭐 이건 안 해도 돼 이런 건 없고요. 사실은 둘 다 해야 돼서 네, 좀 어려운 부분이 결국 다 해야 된다. 네. 그럼 이제 연봉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긴 한데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병역 특례로 그 처음 회사 생활을 시작해서 휴학을 한 다음에 이제 회사에 들어간 상태였던 거죠.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교 초등학년이 졸업인 상태로 이제 취업을 했었고 그거 준비할 때 경쟁자들이 되게 짱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회사에서 시작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딱 1,8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오. 그때는 또 근데 학생이셨고 하니까 네. 더 낮은 거였죠. 평균보다 더 낮게. 평균이란 데이터도 없었어요. 학생이라서. 원래 네. 모르셨구나. 그래서 엄청 처음에는 잠깐 나중에 네. 들어가서. 그냥 최종 면접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얼마 받고 싶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만의 차별점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돈 욕심이 없어가지고요. 월 150만 주십시오. 이랬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그게 마음에 드셨나봐요. 아 뭐야?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합격 문자 받고 첫 회사에 그렇게 취직을 했어요. 오 네. 그렇구나. 한 1년 반 지났는데 그래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데 주변 친구들 얘기도 듣고 하는데 금전적인 부분에 생각 없이 살고 있나? 그때도 연봉 협상도 한 번도 안 한 상태였거든요. 갑자기 가가지고 3천만 원으로 올려주세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랬어요. 힘도 없이 그냥 열심히 없다고 하더니. 사장님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쵸. 얘가 갑자기 3천만 원을 달래요. 생각은 해보겠다라고 하시더니 뭐 요즘 뭐 재정 상태로 되게 미루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때 이게 협상을 하려면 좀 무기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고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임 업계로 이직을 딱 처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반 다녔던 때에 준비를 해서 회사를 지원을 했었고 붙었어요. 그래서 저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얼마 주면 남아줄래요? 봐봐 이런다니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 없이 좀 갈 생각으로 게임 쪽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럼 저 4천 주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우와. 했거든요. 근데 주신 거예요. 진짜요? 네네네. 대박. 이래서 무기가 필요한가? 그래서 그때 이제 1년을 낳게 됐어요. 1년 더 하고. 네, 많이 올렸으니까 먹고 살기 나쁘지 않네 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딱 1년 지났을 때 그 제가 합격했었던 게임 회사 거기 이제 팀장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이제 해외를 당하시고 네, 만난다고 당하시고. 했는데 1년 후에 다시 연락이 왔다. 연락이 와서 와 그때 1년 참. 어떻게 됐냐 해가지고 전 회사에서 맞춰주셔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다 했더니 뭐 이렇게 해주면 오실 생각 없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전 회사가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던 찰나에 딱 전화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좀 진짜 자리를 옮겨야 할 때인 것 같다 해서 그때 이제 두 번째 게임 회사로 갔죠. 기존 급여에서 조금만 더 올려서 그냥 바로 아예 옮겼습니다. 그게 이제 한번 판교에서 이제 그 넥슨이나 이런 회사 중심으로 막 연봉 대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아쉽게도 저희 회사는 거기에 이제 없었어요? 탄 회사는 아니었고 아쉽지만 뭐 그런 대로라도 직원들 좀 챙겨주시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병역 특례가 끝났고 뭔가 다음 스텝 밟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작년 1년 준비를 해서 이제 이직을 해서 지금 회사에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 연봉은 얼마나 오셨어요? 지금은 여기가 외국계라서 그런지 이것저것 나오는 게 많아가지고 옮기기 전에 한 2배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배 좀 덜 되게? 네. 와 그래도 많이 올렸다. 거기다가 또 계속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게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본급을 2배 올린 건 아니고요. 다 했을 때 이제 다 2배. 포함을 네, 해서. 다 올렸어요. 대부업스는 처음이다 보니까 거의 네,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구업스 개발이세요? 대부업스인데 개발도 같이 하고 있어요. 평소에 그럼 집에서도 공부를 계속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일단 저는 책을 막 많이 보는 편은 아니고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개발을 직접 해보시면서 이른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저는 약간 부딪혀보는 그런 거라서 예를 들어 제가 단일만 하다가
자바 공금, 자바 스프링이 궁금해져서 하면 개념 정도만 익히고 요즘 유튜브에 좋은 강의 영상들 많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일단 부딪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거 찾고 이렇게 이해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어쨌든 제 목표는 제 토익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거기까지 가야지 막 처음부터 각 잡고 책 사고 이러면 저는 보통 도중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안 읽은 책, 못 읽은 책 많습니다. 네, 반 정도 읽다가 그런 게 많아서 그걸 좀 피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네, 뭐 인프런에서 보기도 하고 유튜브도 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기존의 개발자분들도 뭐 계시겠지만 비전공자들도 개발자하고 많이 전향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네. 개발 직군 준비 팁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개발 회사로 첫 취업이나 혹은 이직을 준비하시는데 저는 전공자냐 비전공자냐를 굳이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일단 저만 해도 회사에 갔을 때 팀 동료가 뭐 전공인지 비전공인지 저는 관심도 없고 본인 역할을 하고 있냐 아니냐가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전공이신 분들도 그냥 전공자들 이직할 때 하는 거 똑같은 프로세스를 밟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처음 회사 취업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때 CS 질문 같은 게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전공자분들은 뭐 어디서라도 한 번 더 들었으니까 좀 익숙한데 맞아요. 비전공자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용어가 낯설면 공부할 게 좀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어차피 이미 결심하신 거면 그거는 이제 넘어야 할 산인 거고 팁 아닌 팁이라면 요즘 깃허브에 뭐 주니어 개발자 면접 질문 이런 거 검색 좀만 해봐도 정리된 래퍼 엄청 많거든요. 스타 많이 있는 것들 이렇게 찾으셔서 거기 있는 거 질문에 대답해보시는 연습 해보시고 모르는 거 개념 찾아보시고 하면 또 요즘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면접 준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는 가서 배워야 되는 거. 맞아요. 일단 면접은 CS 기본 개념 네.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코딩 테스트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무조건 많이 연습해야 된다. 꾸준히 네, 그쵸. 결국에는 이제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근데 사실 똑같은 프로세스를 밟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지만 저희 이제 전공자들이 밟아온 프로세스는 4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4년 동안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어떻게 네.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포트폴리오가 뭔가를 쓰려면 뭐 토익 프로젝트라도 하나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려고 이미 결정을 하셨으면 저도 프로젝트 해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뭐 구글에 검색하면 뭐 코드 쭈르륵 나오는 그런 게시판, 그림판 이런 프로젝트들 말고 자기 아이디어 좀 들어가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포인트는 처음에 만들고 저는 꼭 운영까지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AWS 올리든지 서버를 클라우드에 넣던 아니 집에 있는 놀고 있는 노트북에 서버를 두던 그런 게 하면서 또 이거는 이게 그냥 소프트웨어 코드 짜서 커밋하는 끝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 약간 생각하는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되게 공감된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단순 반복 프로젝트 해보신 분들보다 아마 그거 하나로도 제가 면접관이라면 그 서류를 더 좋게 볼 것 같아요. 이 사람 면접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이제 어딘가에 서버에 띄워보는 작업까지 네, 그 고민하는 운영까지 흔적이 좀 보이면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말이 쉽지 사실 어렵죠. 너무 어렵죠. 처음부터 다 찾아보고 해야 되니까. 네. 사실 그냥 로컬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그 과정이 더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진행해봤는데 간단히 소감 말씀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선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약간 부서가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말씀 되게 잘해주셨어요. 중간중간 팁들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개발자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직한 지 3개월 되셨다고 했는데 네, 잘 적응하셔서 나중에 또 경험 말씀해주시러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